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재테크 알아야 번다. 이 시각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자,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가장 좀 들썩이는 시장,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값도 8주 연속 오름세를 찍었다라고 하고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들도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좀 지친 많은 실수요자분들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정말 바닥이 아닐까라는 바닥론이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든 이제는 좀 부동산 시장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하지만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바른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자,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실시간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을 드리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 함께하죠. R&D의 장영남 전문가, 그리고 이지연 연구원, 그리고 가자부동산연구원의 최경화 소장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냈습니다. 그 연휴 때 식구들 많이 만나니까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부동산 이야기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계속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도 많았고, 가지고 있는 집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 가장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부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연휴 끝나고 첫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네. 세미나장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부지런도 하시네요. 예,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요즘에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소액 투자로서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요, 좀 연세 드신 분들, 5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모아놓은 자본금 3억에서 5억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야 괜찮을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많이 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문자나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이지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네, 요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투자에 관한 그 문의가 늘고 있고, 평소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네. 예, 소액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경화 소장님. 네, 저는 사실은 그 설날 명절 연휴를 빼고 다 그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다 이렇게 이제 고민 상담을 계속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적으로 미팅이 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내가 조금 있으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나의 소중한 마지막 이 자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급여처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들 그 고민 때문에 이게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해도 고객님들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정말 열심히 찾아가지고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가 워낙 낮아서 어떤 투자 상품도 사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금리를 주는 상품 자체는 글쎄요, 그 금리를 그냥 가져가기엔 너무나도 좀 아쉬운 상황이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앞으로 살 날은 더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 부동산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의 관심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어떤 건가요? 오늘 실시간 생방송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66-0230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청자님?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부평구 북에서 초등 재개발 구역인데요. 네. 그래 이제 사업 승인도 다 돼 있고 분양가도 책정 다 상태인데 네. 아무도 분양해가 들어갈 수는 없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 시기를 지금
분갈 못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의 이동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매도는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매도의 가장 네. 최적의 시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문가님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북해역 위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지금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났습니까? 네. 아, 지금 분양가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예. 시청자분은 몇 평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25평에 있는데, 뭐. 25평이요. 예. 우리 조합원 예, 분양가 좀-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예? 조합원 분양가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2억 조금 넘었나 그래요. 2억 약간 넘습니까? 예, 아, 그러세요? 일반 분양가까지 나왔나요? 예. 일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2억 5천, 일반 분양가는요? 2억 5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가 2억 5천이요? 예.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한 5천 차이 나죠.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정상적인 재개발 구역 중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보통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 아, 근데 예. 5천만 원이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서울이 아니고 인천시 부평구니까 아마 좀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분담금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분담금은 납부는 뭐 좀 무리하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분양해가지고 들어갈 그런 사정은 안 되고 네네. 매도해가지고 매도 시기만 알면 매도해가지고 다른 매도 쪽으로 시기요? 이주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관리처분 총회했습니까? 예? 관리처분 총회했습니까? 예. 관리처분 총회했고요. 그러면 예.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하겠네요, 선생님. 아직까지는 이주는 한 상태는 아닌데. 이주는 언제 시작한다고 합니까? 연말이나 내년 정도 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예. 정도요. 예. 아, 관리처분 총회는 이미 끝났고요. 예. 자, 우리 선생님 제가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조합원 지분 이거를 사는 사람이 투자자이냐 아니면은 실수요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투자자라고 한다면 즉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타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냐면 관리처분을 득하고 이주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투자 이익이라는 것은 투자 금액에 비례를 하는 것이거든요. 즉 투자 금액 대비 얼마의 수익률을 얻느냐의 게임인데 이주 시점이 되면 조합에서 이주비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저금리의 그 유이자 이주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즉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기회입니다. 이 시점이 매도 매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이 가격 상승폭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실수요자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항상 입주 직전입니다. 즉 건물이 완공이 돼서 입주할 단계가 됐을 때 가장 가격이 오르는 폭이 많습니다. 물론 그 가격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20평대가 지금 2억 5천이라고 일반 분양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요, 물론 이제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위에 7호선 라인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중동이나 상동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 대표적인 아파트,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제가, 부계역 프로지오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부계역 프로지오의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2억 5천 훨씬 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억 내외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입주 시점 됐을 때 가격 상승폭이 그만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이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를 1차 타이밍으로 잡으시고요. 두 번째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입주가 시작됐을 때 그때가 두 번째 타이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이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예, 요 타이밍을 그대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얼마나 좀 뭐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1차와 2차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용기 내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6676-0230번 그리고 문자로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상담 주고 계시는데요. 샵 8181번으로 똑같이 문자 보내듯이 여러분들의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어머님? 저기 양천구 네네. 신정 이동에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를 네. 매매 시기를 알고 싶어갖고 전화했는데요. 네. 목동 쪽의 아파트들 가격이 그래도 좀 요즘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가격 좀 상승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여긴 좀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현장에 계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매도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네. 매도는 원하는 상황.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도움을?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 예. 상담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예. 지금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정 이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신정 이동 목동 현대아파트요. 네, 오목교. 그 오목교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 예, 예. 근데 혹시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10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이세요? 네네. 근데 이거를 파시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단지 안쪽으로 한번 네.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단지 안쪽에는 네네. 재개발 그 때문에 사는 거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네네. 그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재개발 이렇게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안 팔고 가는 거는 어떻고 팔고 가야 될지 안 팔고 가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그 궁금하셨던 부분, 이제 네. 그 목동 현대아파트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 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파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뭐 10년 정도 거주하셨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네네. 일단은 학군이 뛰어난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면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목교, 제가 지도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목교 여기 있고, 목동 현대아파트가 요쯤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바운더리 내에서는 목동 현대아파트가 다른 그 단지에 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된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주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지금 현재 뭐 5억 한 중반에서 후반에서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32평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5억에서 한 5억 3천 정도, 이 정도 하지 네, 않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전세는 뭐 거기에 대비해서 80% 이상 4억 한 2천에서 5천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육박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 시장 자체가 이미 대기 수요가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뭐 매도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데, 단 목동 현대아파트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저평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언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되느냐, 이거는 시청자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이사하려고 그 보고 계신 단지 있으시죠? 네네. 예, 그 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는 단지다라고 했을 적에 그때 매매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려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혹시 매도를 안 하시고 보유하신다, 사실 네, 저는 보유. 그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보유하는 왜냐면은 것도 괜찮아요? 예? 보유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저는 이거를 보유를 하셔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1순위가 학군입니다. 네. 그래서 학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섰는데, 매매 가격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하게 될 경우에 이 아파트를 수익형 매물로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충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보유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월세라든지 반전세 형식으로 하셔가지고 수익형 상품 쪽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지금 단지 안에 네. 사는 건 어때요? 단지 안에 그 재개발을 사시는 네네. 부분이요. 네. 예, 근데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거기 이 지역 자체를 떠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가 봐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갈아타실 수 있는 물건 아니, 자체. 딴 지역도 가고 싶은데 네네. 딴 지역은 모르니까 아. 그거 전날 끝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상담 좀 하면 안 되나요? 네네네.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목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네. 이거를 이제 월세 형식으로 가져가는 수익형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는 좀 반대하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네요. 예, 예. 우리 어머님 마음이 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아무래도 목동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옆에 재개발이 되면 거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갈아타기를 해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세부적인 부분은 방송 끝난 이후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은 지역의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가격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그렇게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면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지라고 마음이 많이 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목동이 네네.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죠. 재건축이죠. 예, 네.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제 네네. 작년 9.1 대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단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워낙 단지 수도 많고요. 또 네. 학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사업 속도거든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어쨌든 간에 입지적인 여건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는 정도니까요. 네. 아마 우리 최경화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유해야 된다는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뭐 최경화 소장님이 방송 끝난 이후에 도움 드린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서울 전화 0266-0230번. 자, 문자로 궁금증 원하시는 분들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감기 걸리셨나요? 네. 아이고, 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저기 신기문역 앞에 그 네. 대림아파트 그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 몇 평형 보유하고 계시죠? 24평이요. 자, 그 동대문구 신의문역 앞에 위치한 대림 아파트라고 예, 하고요. 예. 24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예. 매도 시점에 대한 궁금증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전 전문가님이 네. 도움 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대림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세 주고 계시나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요. 네. 그 미분양 난 것을 아이들 때문에 그걸 분양을 했었는데 네. 매도 시기를 놓쳐갖고 이제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저거를 며느리 앞으로 네. 정리를 했다. 지금 5년 만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예. 지금 몇 년 정도 앞에 썼던. 네, 몇 년 정도 그러면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10년 넘었죠. 네. 10년 넘었어요. 네. 입주한 지 10년 넘었어요. 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네. 지금 신의문역 바로 앞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주변에 뭐 휘문 뉴타운 재정비 구역도 있고요. 네. 주변에 이제 개발이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왜 안 오르나, 뭐 주변에 개발 호재는 없나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우선 네. 시청자님 그 매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네. 내년 하반기 정도로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 내년 하반기. 그래서
이제 주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잘 뭐 인터넷으로 같은데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어디서 방송 들으니까 1구역이 뭐 올 가을에 관리 처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 네. 네.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 알아보셨나요? 뭐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시세는 뭐 3억 2천에서 3억 4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네, 3억 중반대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반 이게-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정도 전에 3억 밑에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거의 회복한 수준에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재개발 이주 수요도 있겠고요. 네, 지금 또 보유하신 평형대가 소형 평형대이기 때문에 순환도 네. 빠르고 또 이제 수요층도 많기 때문에 그 임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올랐죠, 전세 가격이. 그래 이제 이거를 매도할 목적으로 그냥 여보세요? 네. 매도할 목적으로 저기 임대료를 그냥 전세를 올리지 않고 지금 아, 있었거든요. 네. 이 지역이 네.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래 이게 지금 주변이 개발이 되면은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개발이 되면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매도 타이밍 잡으시고 우선은 그 주변 호재나 미래 가치를 보고 오래 가져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10년 정도 돼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 사항도 없고요. 바로 옆에 1호선 라인도 있고 또 옆에 그 능이 또 있어서 뭐 개발이 돼서 뻗어나갈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내년 하반기 정도 가격 조금 오르면 매도하시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 네. 네, 뭐 의견 있으신 저는 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 네네. 시청자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구역이 외대 위쪽에 있는 구역이잖아요. 저도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외대 위쪽에 있는 구역이 관리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문유경 뉴타운이 이제 최초로 관리 처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문유경 뉴타운 위쪽에 장인 뉴타운이 있죠. 장인 네. 뉴타운이 또 있습니다. 이문유경 뉴타운의 한 3배 정도 네, 네. 규모의 장인 네. 뉴타운도 이제 올해부터 관리 처분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즉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격이 네. 떨어지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데 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왜 그러냐면요. 관리 처분을 나중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네. 조합원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 제 예상으로는 한 3억 5천 내외 될 겁니다. 즉 조합원 분양가가 예, 조합 분양가가 3억 5천 내외라고 한다면요. 일반 분양가는 거의 4억 초반을 찍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림 아파트나 그 주변에 신일문역 주변에 있는 쌍용이라든지 네. 코롱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지연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내년 하반기 이후 내후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3, 4년까지는 충분히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갖고 있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두 분의 전문가 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을 노려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머님. 네. 그동안 많이 답답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 분의 네. 전문가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좀 마음은 뻥 뚫리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쯤에나 4월 네. 달쯤에 지금 내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지금 문의를 했던 거예요. 지금 내놓기엔 좀 아까운 시점이다라고 하니까요. 네.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 설정은 하되 하지만 네. 투자 자체는 결국 이 모든 거는 다 우리 어머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네.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여담을 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서울시 아파트 가격들을 이렇게 쭉 열심히 살펴보면 네.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3제곱미터당 평당 1,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1,700. 아파트는요,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봐도요, 평당 한 1,200에서 1,30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1,700이나 되는구나. 예, 예. 평균의 전세가에 미칩니다. 네. 그 얘기는 요즘 같은 전세가 상승기에 또 주변의 개발 호재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버텨 오셨으니까 그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보다 마지막에 전화 끊으실 때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아유, 예, 좋은 소식이니까 네, 더욱더 기분 좋게 다음 뭐
계속해서 앞으로의 매도라든지 갈아타기라든지 더욱더 기분 좋은 방향들 잘 설정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함께 하시면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에 실제로 뭐 다세대 주택이든 수익형 부동산이든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리 투자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중간 체크 한번 받아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으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화 문자 상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 전화 026676-0230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볼 텐데 문자 사연이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길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 2231님은 마지막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잘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주셨고요. 자, 그중에 한 가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9810님의 사연입니다. 현금 3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집 주변에 상가나 오피스텔 중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주셨거든요. 3억을 보유하고 있고 분당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 주변의 상가나 오피스텔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자, 분당인데 뭐 어떤 분이 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가 질문. 전문가님, 상가 전문가님. 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좀 3억이라. 예, 분당권에서 이제 3억을 가지고 오피스텔과 상가 둘 중에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오피스텔은 왜 어렵냐면요. 네. 분당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공급량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자역을 기점으로 해서 오피스텔 세대수가 지금 현재 8,000세대가 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정자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또는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기업체들이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1인 세대에 대한 수요층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나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이제 하나 이제 호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신분당선이 정자역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강남역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정자역이긴 합니다. 근데 수요층 대비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분당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부분은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뭐 3%대가 안 나오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시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별로 없고요. 상가 쪽도 어려운 부분이 현금 3억을 이제 보유하고 계셨을 적에는 매매 금액이 3억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대출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 뭐 5억에서 6억대 정도 되는 물건들을 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분당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권이 안정화된 상황인 거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손바뀜이 많이 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급하게 나온 물건이 없으면서도 어느 정도 가격 자체가 이렇게 좀 적당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매매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어떤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1층 상가가 아닌 뭐 2층이나 3층 그런데 맞춰진 상가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저는 굳이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니고 이 3억을 가지고 분당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뭐 경기도 광주라든지 이런데 향후 지금 현재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지가 상승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양권 매물이라든지 조금 분당권역을 조금 벗어나신다고 하면 훨씬 더 수익형에 대한 물건들이 확보를 더 많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 지역보다는 조금 더 외곽 이런 쪽으로 수익률이 될 수 있는 물건 쪽으로 조금 다른 지역 쪽으로 분당에서 가까운 지역 광주나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최경화 전문가가 워낙 좀 솔직하기도 하고 네. 명쾌하기도 한 스타일이어서 네. 일단 분당 쪽에 3억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는데 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문자 주신 것 같고요. 일단 분당권역에서는 이 가격대로 좀 힘들고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 조금 더
눈을 넓혀서 경기권에서 조금 더 좋은 저평가된 매물을 찾아보면 어떠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아마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9810님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서 문자 사연 다시 한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5832님의 사연이고요. 이지연 전문가님에게 요거는 문자가 왔네요. 여유자금 5천만 원이 생겼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는 소액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이지연 전문가님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소액 투자에 대해서 그런 것 언급해가지고 같아요.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요즘 이렇게 소액 투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정도 5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이면 뭐 대출과 임대보증금 이용하셔가지고 소액 빌라라든지 다세대,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임대 수익 목적이든 시세 차익 목적이든 이제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직장이나 개발 구역들이 많은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라인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포에서부터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또 강남 잠실 국제복합교류지구까지 이제 연결이 되겠는데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향후 모든 구간이 완공이 되면 그 여의도와 강남 지역에 지금 단절돼 있던 부분이 연계가 되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9호선 급행역에서는 염창역이라든지 당산역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또 선유도역이나 등촌역, 석촌동도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자면 강남권 그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 이주 수요들을 겨냥해서 그 재건축 단지 인근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 쪽에 투자를 해보신다면 그 안정된 임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미래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야, 생각보다 이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기에 좋은 곳이 많네요. 우리 이지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 3천대로도 투자 가능한 매물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떻게 그냥 은행에 묶어놓기도 애매하고 좀 안정적으로 미래 가치도 따져보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없을까라는 궁금증 누구나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돈 그냥 버릴 수는 없겠죠. 자, 잠시 후 이슈 매물 시간에 전문가들이 엄선한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들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주식대출 상품은 와우스탁론인데요. 신용등급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최저금리가 적용되고요. 우량주, 소형주 차별 없이 한 종목 100% 집중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환 상품도 마이너스식 대출이 가능하고요.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더라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1599-0050 와우스탁론. 주식대출 상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와우스탁론. 신용등급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최저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량주, 소형주 차별 없이 한 종목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대환 상품에 마이너스식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라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탄생된 쉽고 빠른 대출, 와우스탁론. 1599-0050 자, 이슈 매물. 오늘은 어떤 매물들이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자아낼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최경화 전문가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매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동탄 신도시의 상가입니다. 2기 동탄 신도시 단지 내에 1층 상가 매물이고요. 2015년 2월에 준공, 전용 면적은 126제곱미터, 매매가가 7억 4천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예상 수익률 12%대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상가치고 굉장히 높은 그런 상가 매물이네요. 자, 지금 설이 끝나고 나서 요즘 상가에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제2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를
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2015년도 이 새해에 그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매물을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는 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판교의 한 3.8배 정도, 위례 신도시의 한 4배 정도. 그래서 인구도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을 배후 수요로 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동탄 제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4년 정도의 개발 행위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가 되기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까지 상가에 대한 가치가 처음에 입점하는 상가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주민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상가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매물은 그냥 상가가 아니고요. 단지 내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단지 내 1층 상가를 추천하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밀도, 그러니까 주거 지역을 배후 수요로 하는 그 신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예전에는 단지 내 상가 자체가 아파트 안쪽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단지 내 상가라고 이제 일명 지칭을 짓는데요. 네. 지금은 단지 내 상가가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장형 상가하고 전면 상가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에 반해서 네. 원가 자체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린 상가처럼 근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동탄 같은 경우에 2,800에서 3,800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반해서 네. 단지 내 상가는 그거 대비해서 한 4분의 3 정도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똑같은 위치에서 행길만 건넜는데 단지 내 상가고 또 행길을 건넜을 때 근린 상가예요. 근데 임차인들이 가게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같은 입지 여건인데 임차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저렴한 쪽으로 가게를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저렴한 원가에 매수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단지 내 상가를 추천드리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1만 세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야라는 게 좀 딱히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1만 세대라고 한다면 네네. 단지 내 상가치고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이제 동탄 제2신도시에 네. 지금 현재 뭐 처음으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단지 안에 있는 그 아파트 세대수만 한 9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 한 3,000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옆쪽으로 6,000세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어지지 않는 것까지 다 하게 되면 18,000세대를 배후 수요를 하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그 상가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4층에 투룸과 쓰리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건물과 그다음에 이제 상가주택이 혼합된 지역에 본 매물이 상가가 이제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단지 내 상가 또 행길 바로 건너편에는 근린 상가하고 단지 내 그 점포주택의 상가들이 3가지가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 매물은 이제 코너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또 그 앞쪽에는 상업시설, 그다음에 그 뒤쪽에는 상가주택에 대한 상가,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후 주거 세대를 배후 수요를 하는 편의시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 네. 거기에 본 매물이 가장 원가가 저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준공이 2월 말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가 벌써 7,000에 420으로 임대가 벌써 완료가 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1층 상가에서 사실은 수익률 7%
수익률을 가져오기도 쉽지 그렇죠. 않은데 예, 예. 본 매물이 그 12%라는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키 포인트는 바로 단지 내 상가, 원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단지 매물의 내-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확 줄고 네, 그렇죠. 배우 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일단 전면 예, 예. 테라스를 좀 25평이나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실투자금 3억이고 지금 현재 임대가 완료됐으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로는 12%가 네네. 요렇게 임대가 된 상황이면 지금 확정은 된 상황이다라는 건가요? 네, 임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확정이 된 상황이라는 네네네, 거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이제 안정된 임대 사업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현재 네네. 본 매물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을 네, 좀 짤막하게 해드리면 얘기를 해주셔야겠어요. 예. 1층 상가에서 전용 면적 38평이라는 이 사이즈가 일반 근린 상가로 갔을 경우에는 월세가 한 90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8평을 월세 420에 근데 플러스 거기 앞에 테라스를 20평 넘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60평 정도의 1층 상가를 쓴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업종 자체가 또 그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업종, 문구점으로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수익률 부분은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할 것이 많은 제2기 신도시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라고 하고요. 우리 최경화 전문가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매물이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서울전화 02-6661-023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지연 전문가가 준비한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매물 함께 하시죠. 자, 이번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그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매매가가 1억 4,600만 원, 보증금 1,000에 임대료가 60입니다. 그 실투자 4천을 했을 경우에 예상 수익률 9.6%를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매물 2014년 11월 준공입니다. 자, 요건 좀 확실히 좀 다른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인데 자,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요 매물을 추천하는 이유 어떤 걸지 포인트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그 벤처 기업들이 대거 몰려 있어서 임대 수요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이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출퇴근 전쟁 때문에 직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언제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항상 높습니다. 이 매물의 포인트를 찝자면 풍부한 임대 수요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임대 수요,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차별화된 옵션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가산 디지털 단지역의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요층이 확실히 탄탄하다라는 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들어서 있는 집들도 많다 보니까 차별화된 그런 옵션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 과잉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분양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그 효과겠죠. 공급은 과잉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 내는 그 공급 과잉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매물이 도대체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 종류를 보면은 그 건물 특징이라든지 건물 내부 구조나 그 옵션들이 그 수익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본 매물은 16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네. 거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도 넓게 활용하면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그 뭐 침대라든지 책상, TV, 노트북 그리고 뭐 가전제품의 뭐 전기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리고 비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만 들어가도 직장인이나 1인 수요가 몸만 들어가도 바로 생활이 편리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는 거가 이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주택보다 훨씬 더 옵션 부분이 좋다라는 건가요? 네, 저도 이렇게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매물을 본 적이 없어요. 노트북까지 그 세입자들한테 다 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수익 가치
보시면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매매가가 1억 4,6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인데요. 이미 임차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 되겠고요. 대출과 임대보증금 이용하시면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약 10% 이상, 1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연간 순수익이 384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이자 40만 원 정도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산 디지털 단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고요. 일단 인근 대비해서 옵션 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옵션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매물이라 더욱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더 관심이 가네요. 뭐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영남 이사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용산구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용산구의 어떤 아파트일지. 자, 용산 민족공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매매가가 8억 4천만 원. 지금 현재 외국인이 렌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도에 준공했고요. 방 4개짜리의 아파트 매물이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너무나도 특색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궁금한데요? 왜 이 매물인지? 예, 지금 외국인 렌트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일단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임대를 줬을 경우에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임대 수익형 상품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다라고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최근에는 시세 차익 기대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이 밀집돼 있고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용산구이고 용산구 중에서도 렌트를 주고 있는 이 아파트면 분명히 시세 차익도 가능하고 임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추천 포인트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개발 호재 때문에 분명히 가격 상승은 100%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네. 저평가된 아파트 제가 가격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본 아파트가요,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13억에서 1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정말 그다음에 비싸네. 2007년도에는 가격이 좀 떨어져서 1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요, 우리가 국민은행 KB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위 가격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낮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과연 가격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점이 있겠죠. 자, 본 매물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한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용산구의 평균 가격이 2,2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네. 가격 상승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 자, 각종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전합니다. 근데 본 아파트에서 용산 민족공원은 걸어서 3, 4분 거리입니다. 내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변에 한남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5년에서 8년 후에 한남뉴타운이 완공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주변에요, 신분당선 역사가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전철역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신분당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강남권으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임대 수익형 아파트. 자, 제가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대출을 받지 않고서도 5%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다면 6%에서 7%대를 나오고 있죠. 굉장한 임대 수익형 상품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개발 호재 얘기, 이슈 때문에 사실 용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특히나 렌트를 활용해서 임대 수익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래의 시세 차익을 노려보는 아파트 투자를 원하시는 좀 그런 수요층들에게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좀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궁금한데. 대형 평형 아파트입니다. 방 4개짜리라는 대형 예. 평형이거든요. 근데 용산구는 외국인 렌트, 특히 임대 사업에서는 큰 평수가 유리하다는 점 또 명심하시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명칭이 궁금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우리 전문가들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매물을 준비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셨다면 전화 문자 상담 창구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설 연휴 이후에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만큼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강좌를 통해서 중간 체크하시고 나서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우리 27일은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